자, 이번 시간에 또 교재 15쪽, 이제 2007년도 2회 관여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15쪽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자, 유도전동기는 시험에 나왔다면 삼상입니다. 삼상. 물론 단상도 아까 있지만, 삼상 유도전동기에 공급전압 일정하고, 주파수가, 자, 거기다가 밑줄 칩시오. 그가 열쇠입니다. 주파수가 전격값보다 수프로 감소했다. 주파수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이때 현상률이 옳지 않은 것을 답은 라번에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공식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누설 리액턴스 공식은 XL이죠. XL. XL은 오메가 L이잖아요. 그럼 오메가는 2파이 F2L입니다. FN.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하면 누설 리액턴스 어찌 한다? 감소한다. 그런데 증가했다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2번입니다. 다음은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 주파수가 많고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 방식은 답은 나번에 삼상 전파식입니다. 그럼 맥동이 뭐냐면 맥동률이 바로 이게 맥동률입니다. 이게 교류가 있어요. 교류는 우리가 사인파를 하잖아요. 이렇게 파이가 있고 2파이가 있고 이게 이제 교류인데 정류기를 통해서 또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H가 DC로 바뀌는 거죠. DC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정류회를 통해서 직류가 반드시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맥동률은 뭐냐면 직류회가 교류분이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덜덜덜 떠는 거 이렇게 떨고 이렇게 떠는 것을 우리가 맥동률이라 그래요. 맥동률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삼상 전파가 맥동률이 제일 적고 또 맥동률이 큰 것은 반대로 단상 반파가 맥동률이 큽니다. 맥동률이.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그러면 나번이 답이고 가장 큰 거 그러면 가번이 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원선도 작성하는데 세 가지 시험이 따랐죠. 세 가지 시험이. 원전 작성하는 세 가지 시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시험? 지황 시험에 저, 무부하 시험에 무, 구속 시험에 구. 그래서 저무구 원선도 작성하는 데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은 슬립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가번. 이 공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번만 외우지 말고 끝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동기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을 뭐라 하느냐. 이것 또한 시험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난제 이렇게 난조 방지는 제동원선이 한다고 말입니다. 난조를 방지하는 방법은 약 5가지 방법이 있어요. 플라이 휠을 설치한다든가 조속기 동작을 둔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로 실효적인 방법이 제동원선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시험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암기하시라 이 말입니다. 난조 방지는 제동원선, 이런 식으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문제 25번입니다.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나번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장치가 간단하다가 아니라 복잡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된가? 자, 거기는 보상원선이 또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칩시오. 동기기 시간에는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제동원선이라는 말은 동기기에 등장하는 거고요. 보상원선은 직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난조 방지는 제동원선이 하지만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데는 보상원선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보상원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은 어떤 방향을 흘려주느냐? 그러면 정답은 답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려줘야만이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원인은 전기자 전류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자 전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흘려주면은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 방법 제일 좋은 것은 보상원선도 답이 되고 전기자 전류에게 반대 방향으로 흘려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자, 송전선 밑줄 치십시오. 송전선은 철탑을 의미합니다. 철탑. 그래서 송전선로, 송전전압, 전부 다 철탑에 있는 전압, 철탑에 있는 선로, 이것을 송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압을 조정한다든가 역류를 개선하는 데는 동기 조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상기. 자, 동기 전동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단점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동기 전동기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제품이 바로 뭐냐면 동기 조상기죠. 동기 조상기입니다. 동기 조상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진상과 지상의 역류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플러스 지상 역류를 조정한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 원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동기 조상기는 송전 선로에 설치해서 역류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문제 28번입니다. 변압기에 여자전류가, 그래서 여자전류, I0 있죠. 여자전류가 찌그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럼 정답은 가번에 자기 포화와 히스테리 현상 때문에 그런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권수비 30을 줄 테니까 변압기 1차 전압이 6600 갔을 때 2차 전압은 몇 볼트냐? 그랬죠. 자, 권수비는 수십 번 강조도 안 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E2분의 E1, 그 다음에 전격전압 스몰 E2분의 스몰 E1, 단자전압 V2분의 V1, 자, 그 다음에 권수비 N2분의 N1, 그 다음에 임피던스비 Z2분의 Z1, 그 다음에 저항비 R2분의 R1,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투로 나가는데 마지막에 전류 하나만 I1분의 I2다. 이 공식은 수십 번 강조도 안 아깝습니다. 매 회년마다 안 나오는 적이 없거든요. 안 나오는 적. 방금 전에 우리가 1회 문제도 풀었지요. 2회도 나오죠. 또 앞으로 풀 3, 4회 문제. 또 2008년도, 2005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런 건 놓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2차 전압을 구해봐라. V2를 구하라.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V2를 구하려면은 1차 전압 V1을 뭘로 나누면 된다고? 권수 A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차 권수가 시험에서 6600을 줬죠. 6600V이고 권수비는 30이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압을 구해봤더니 220V입니다. 하는 이런 산수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공식 얼마나 좋은 공식 아시겠죠? 이제?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문제 30번입니다.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자, 비례추위란 말에다 밑줄치겠습니다. 비례추위라는 말은 유도전동기에서만 나옵니다. 유도기에서만. 그래서 비례추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할 수 없는 것들은 나번에 부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위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밑에 토크라든가 1차 전류라든가 역률이라든가 또 그 외에 동기 와트도 있습니다. 그다 쓰십시오. 거기다가 밑에다 동기 와트, 그 다음에 1차 입력,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문제 31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는, 큰이라는 말에도 동그라미 많이 칩죠. 큰. 단락비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단락비는 크면 클수록 좋다. 여기도 옳은 것은 라번의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이 말이죠. 동기 임피던스하고 단락비는 반비례 관계죠. 단락비하고. 자, 단락비 구하는 공식 중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만 첫째 이 공식 하나 보겠습니다. K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이죠. 1.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10 곱하기 V의 적분의 P의 Z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적어진다는 이야기고 동기 임피던스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번의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이게 맞죠. 또
단락비가 크게 되면은 가번에 전압변 능률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 다음 나번에 단락절과 적다가 아니라 크다. 이건 좀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가 아니라 적다. 단락비가 큰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단락비가 큰 것이 좋다. 그건 별표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이론상에는 더 많이 있지만 문제 여기밖에 없지만 이론상 꼭 찾아서 여기다 써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면 뭐가 좋아지느냐? 한 약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기출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제 32번입니다. 슬립이 4%인 슬립 밑줄 치십시오.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을 줬다는 이야기는 힌트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힌트. 이때 동기 부하저항은 그랬습니다. 밑줄. 부하저항은 우리가 외부 저항이라고도 하죠. 이때 2차 저항이 몇 배냐? 우리가 2차 부하저항이라고 그러죠. 부하저항이라고도 하고 또 외부에서 넣었다 뺐다 했나서 우리가 외부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외부저항이다. 저항이다. 또 우리가 삽입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삽입저항이다. 삽입저항이다. 자, 여기서 이 라지 R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1-S분의 S. 이렇게, 공식 반대됐습니다. 반대. 네. 이 외부저항 구하는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1-S분의 S분의, 그 다음에 스몰 R2. 이때 스몰 R2가 바로 2차 내부저항입니다. 내부저항. 이게, 이 말은 R2는 내부입니다. 내부. 2차 내부저항이에요. 내부저항이다. 또 이 공식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죠. S분의 1-1분의 스몰 R2. 이렇게 해서 1번 공식이 있습니다. 1번 공식. 그래서 2차 외부저항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또 슬립이 2개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슬립이 2개일 때는 S1분의 S2-1분의 R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슬립이 1개일 때는 1번 공식, 슬립이 2개일 때는 2번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면 얼마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하저항이자 외부저항 구하는 공식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출제 기준으로 본다면 별표 3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입할 거니까 2개 공식 꼭 기억해 주시오. 이거 외에도 또 1개 공식이 더 추가했는데 일단 슬립에 관계된 공식 2개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2차 슬립 4%를 줬죠. 여기다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풀면 될게요. 0.04분의 1-1분의 R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0배나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라지 R은 20배나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33번이 되겠습니다. 교류전압의 시료값이 200V일 때 단상 반파란 말을 동그라미 찍겠습니다. 반파. 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은, 자,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은 이 반파일 때입니다. 반파일 때 이 DC를 구해봐라. 그 말은 직류전압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교류전압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0.45가 나오죠. 0.45에다가 교류전압을 곱해주면 바로 그게 직류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니까 0.45 곱하기 200이 되겠습니다. 0.45 곱하기 2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풀게 되니까 답은 90V가 나오게 된 겁니다. 90V. 시험문제도 반대로 이제 직류전압이 아니라 만약 교류전압을 구하란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AC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DC를 반파란 말만 나오면 0.45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돼. 이렇게 나눠주면 돼. 곱해주면 직류전압을 구하는 거고, 나눠주면 교류전압을 구하는 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입력이죠. 이건 출력이고, DC는 출력, AC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만약에 전압가가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그러거든요. 전압가가 주면 여기서는 플러스 2를 해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여기서, 전압가 마이너스 2, 입력 때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파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파가 있습니까? 전파가 있죠? 전파가 있다 그러면, 전파는 여기에 2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는 여기다 2만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고 0.45의 2배니까 0.9 곱하기 2AC 또 여기서는 또 2DC 나누기 0.9 또 플러스 전압과 2. 자, 시험 문제는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어. 전파가 있으면 0.9 반파란 말 나오면 0.45 0.9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파 전파 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공식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반파할 때는 0.45 전파할 때는 0.9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압기 원리와 자 밑줄 치겠습니다. 변압기 원리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라번의 전자 유도작용의 원리를 이용했다. 전자 유도작용입니다. 자, 변압기 원리 밑에다가 유도전동기 원리라고 쓰겠습니다. 변압기가 되었던 유도전동기가 되었던 이 두 가지는 전자 유도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5번입니다. 변압기 유에 쓰이는 절연유가 있습니다. 절연유. 변압기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그 탱크 안에가. 그 기름을 넣은 이유가 아주 시험이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는 별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기름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가번에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와 화학 자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비열이 커서 날피자입니다. 열을 빨리빨리 날려보내라 이 말입니다. 변압기는 전류가 흐르면서 열을 발생하잖아요. 줄열의 법칙에서. 그래서 그 열 때문에 변압기가 뜨거워지면서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 열을 빨리빨리 날려보내라. 그래서 날피자 열입니다. 비열, 생각보다 클 것. 그 다음에 점도가 클 것. 이거 틀렸죠. 3번이. 기름이 끈적끈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식용유처럼 물 부으면 쫙 잘 나오고 이렇게 끈적끈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점도가 클 것이 아니라 작을 것. 그 다음 네 번째, 인화점이 높고 그 기름은 나이타플로 불 붙여서 쉽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이게 변압기 기름의 특징입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변압기에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지역률이 80%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을 구해라.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시험 문제.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은 퍼센트 저항 강화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사인 세타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단순한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한 2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이 1라 했잖아요. 2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8이죠. 그 다음에 역률은 역률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역률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부는 플러스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고 자, 코사인 0.8이면 사인은 당연히 0.몇이 되겠습니까? 0.6이 되는 거죠. 0.6.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구하게 되면은 답은 3.4 나옵니다. 3.4.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역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지역률일 때 여기가 플러스 부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진역률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역률은 진역률은 없습니다. 지역률은 있어도. 그래도 플러스부가 대부분 많죠. 플러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역률은 지상부하입니다. 지상부하, 지상역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공식. 이 공식은 변압계에서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변압계에서만. 자, 그래서 정답은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기 소호 제어용 소자는 뭐냐? 나번에 GTO입니다. GTO는 게이트에다가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 소호하는 사이러스의 종류입니다.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 소호하는 다이렉트의 종류입니다. 사이러트의. 답은 GTO. 자기 소호 제어용 소자는 GTO입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의 조건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병렬운전이라고 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암기한 요령이 있죠. 암기한 요령이.
병렬의 조건. 다른 거 말고 동기 발전기에서 이야기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병렬운전 조건이 병렬운전. 자, 이것도 여러분 시험장에서 잊지 말고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 크, 주, 위, 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파크가 영어로 뭐예요? 공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원에 가면 주의해라. 상어가 나타나니까 이런 말이죠. 재밌죠? 파크, 주의, 상. 공원에 가면 주의해라. 상어가 나타난다. 상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기전력에 뭐가 같아야 한다? 파형이 같아야 된다. 기전력에 크기가 같아야 된다. 기전력에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기전력에 위상이 같아야 된다. 기전력에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파크, 주의상, 암변, 요령이.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라번에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파크, 주의상.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용량이 같을 것, 용량. 그 다음에 크기, 여기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실수잉. 답은 가번입니다. 용량이 같을 것, 이런 말은 없어요. 용량이 같을 것. 기전력이 용량이 같을 것. 1번에 들었습니다. 1번. 답 가번입니다. 가번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더불어서 해야 할 건 뭐냐면, 병렬운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사고들이,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냐면, 난, 동, 이런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파형이 같지 않으면 고조파 무효순환절과 흔다는 겁니다. 고조파 무효순환절요. 이것은 곧 무효행류가 됩니다. 무효행류.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순환절과 흐릅니다. 이것도 무효행류가 됩니다.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유효행류라고 하죠. 유효행류. 위상이 같지 않으면 동기화절과 흐릅니다. 이것 또한 유효행류입니다. 상회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기 검정등이 점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동기 검정등이 점등이 된다. 자, 그래서 동기 발전기 병렬 조건은 이런 식으로 꼭 잊지 마시고 파, 크, 주, 위, 상 이런 말이다. 그래서 아닌 것은 가번에 기전력이 용량이 같을 것 이런 말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번입니다. 다음 문제 39번입니다. 교류 동기 서브 모터에 비하여 효율이 훨씬 좋고 큰 토크를 발생하여 입력되는 각 전기 신호에 따라 규정된 각도만치 회전하며 회전한 축방향으로 자화된 영구자소로 보통 50개 정도의 톱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나번에 직류 스태핑 모터라 그럽니다. 직류 스태핑 모터. 이런 모터는 우리가 거의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모터는 한번 특수 모터의 일종의 특수 모터에. 그 다음에 문제 40번입니다. 단중 중권이라는 말이 열쇠죠. 중권일 때 A는 누가 똑같다 그랬어요? 극수 P가 똑같다. 그 말은 또 자주 등장합니다. A는 P, A는 P, A는 P. 파권일 때 A는 무조건 숫자 몇이다? 2다. 파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십 번 시험제 나오니까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0번 문제까지가 바로 2회 문제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바로 그 3회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